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자행되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또 이 문건에는 박형준 현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이자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었던 박 후보도 등장하는데요. 사찰 문건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 보고를 지시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인 불법 사찰과 더불어 특수한 사찰 지시와 이에 따른 보고도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되자 박 후보자의 모르쇠 전략이 시작됐는데요.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보고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그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정보 동향 비리 정보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국정원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그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탄압, 사찰,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11일 KBS의 단독 특종으로 보도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힘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 문건에 등장합니다. 이번엔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 세력 연대 움직임의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았는데요.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도 제안합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렇게 원본 자료가 있음에도 이날 오전 부산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전히 문건을 본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두 건은 각각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과 4대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2009년 6월 26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또 문서에는 당구장 표시, 배포, 홍보기획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2009년 7월 8일 두 번째 문서에도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두 문건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에 의해 2009년 7월 각각 작성된 문건입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였는데요. 홍보기획관의 요청 시점과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볼 때 이 문건은 이미 완료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찰 계획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공방첩 대테러와 같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는 완전히 무관한 불법 사찰 내용들인데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은 실제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사찰을 당했고 그동안의 각종 언론 보도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KBS는 10일 저녁 9시 뉴스에서 이번에 입수한 4대강 사찰 원문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문건에는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불법 사찰 내용이 상당 수준 등장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 인사로 관리 라인을 구축해 투쟁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 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 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 활동을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 카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등이라는 내용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힘당의 이번 4.7 보궐선거는 오세훈의 땅 투기 의혹과 박형준 불법 사찰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폭망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승산은 없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뽑아줄까요?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겠습니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내세운 사퇴의 변입니다. 그는 사퇴 후 LH 사건을 앞세워 장외 정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작 자신이 챙겨야 할 사건들을 챙기지 못해놓고 사건이 터지자 뒷북을 쳐대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 전 청장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장외에서 정치 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비리의 대부분이 전국 곳곳에 있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들이 덮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명불상으로 LCT 특혜 분양 사건을 덮은 것도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와 임관혁 검사로 모두 윤석열 사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검사 룸사롱 접대 사건 등도 교묘한 술수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LH 사건 수사를 한동훈 검사에게 맡기면이라는 어불성설로 조중동 기레기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LCT를 짧게 얘기하면 그 이제 아파트 2동의 레지던스 건물 한 동인데 예. 저는 그 레지던스 한 동을 이렇게 청약을 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예. 지금 특혜 분양이라는 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공급 절차라든지 규칙이 까다로우니까 네. 가끔 이 특혜 분양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네. 그 밖에 이 상업용 건물 레지던스는 짓는 입장에서는 한 채라도 더 팔려고 하는 입장이고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개념은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예. 뭐 이 일일이 이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LH 사건이 터지니까 네네. 또 정치권에서 예. 이렇게 맞불 이슈로 내세우는 걸 봐서 좀 하여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LCT 사건은 윤 전 청장의 절친인 석동열 전 부산지검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절친 석동현이라며 LCT 한 채를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특혜 분양받았던 석동현 전 검사장을 지목해 관련 글을 게시했는데요. 최 대표는 LCT 한 채를 분양받았던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계약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LCT에서 냈다. 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인 석동현 전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석 전 검사장은 서면 조사로 가름한 채 소환 조사되지 않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꼬집었는데요. LCT가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석 전 검사장에게 3억을 줬다는 겁니다.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되는 특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인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던 LCT로서는 관련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법무부는 2013년 5월 LCT를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전 검사장이 도피 중이던 이영복 회장을 자신의 지인 집에 숨겨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CCTV를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석 전 검사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LCT 사건을 덮은 검사들 모두가 윤석열 사단이었던 거죠. 공정과 정의도 선택해서 휘둘러댔던 겁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의혹 사건들의 중심에는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끝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 더 나아가 검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물타기, 시간 끌기, 덮어버리기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될 텐데요. 우선 수사권을 먼저 빼앗는 게 급선무인 듯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인 듯합니다.